한 명의 철없는 공자가 하루아침에 빚더미 위에 선 회사의 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국가를 뒤흔든 외환 위기가 동시에 몰아친 1997년 어느 가을날 을지로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벌어진 실화 같은 이야기가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TVN 새 드라마 태풍상사는 방송 시작 단 15분 만에 실시간 시청률 10.07%를 찍으며 해당 시간대 전국 1위로 치솟았고, 이준호와 김민하라는 두 배우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압구정 클럽을 전전하던 오렌지족 청년이 어떻게 직원들의 월급을 책임지는 진짜 어른으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웃다가도 울고 분노하다가도 희망을 발견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을 이 드라마와 함께 보내고 있다. 태풍상사는 1997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 10분 TVN에서 방영되며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동시 스트리밍되고 있다. 총 16부작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각 회당 70분에서 80분의 러닝타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현숙 작가의 섬세한 각본과 이나정 감독 그리고 김동희 감독의 연출로 완성도를 높였다. 이나정 감독은 쌈 마이웨이와 좋아하면 울리는 등을 연출하며 로맨스 드라마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려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번 작품에서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제작사 이매지너스와 스튜디오 픽, 그리고 트리 스튜디오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제작 단계부터 완성도 높은 영상미와 시대 고증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의 중심에는 을지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무역회사 태풍상사가 있다. 회사 창립자인 강진영 사장은 20년 넘게 성실과 신용으로 회사를 지켜왔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몰아닥치면서 회사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강 사장은 직원들의 월급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버텨내지만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태풍 상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며 드라마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강진영 사장의 외아들 강태풍은 압구정동을 누비는 전형적인 오렌지족으로 살아왔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클럽과 바를 전전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아버지가 힘들게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그는 돈 쓰는 재미에만 빠져 있었고 가업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외환위기라는 이중의 충격은 태풍을 현실로 끌어내린다. 하루아침에 놀기만 하던 공자에서 빚더미 위에 선 회사의 대표가 된 그는 처음으로 인생의 무게를 체감하게 된다. 태풍 상사의 격리 직원 오미선은 태풍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 11시간씩 일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녀는 성실함 그 자체다. 회사에서는 허드렛일만 맡아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미선의 모습은 1990년대 한국의 수많은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 강 사장이 세상을 떠난 뒤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미선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회사를 떠나지 않고 남아 태풍을 돕기로 결심한다. 처음에는 철없는 도련님으로만 보였던 태풍이지만 함께 일하면서 그의 진심과 노력을 보게 된 미선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태풍은 미선의 책임감과 헌신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철없이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고 미선은 태풍이 변화하려는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발견한다.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태풍 상사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은행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거래처를 찾아 머리를 조아리며
때로는 고리 대금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풍은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신용의 가치를 배우고 미선은 자신도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드라마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태풍과 미선이 마주하는 갈등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도덕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특히 고리대금업자 류희규와의 대립은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 류희규는 태풍 상사의 돈을 빌려준 뒤 폭리를 취하려 하고 갚지 못하면 회사 건물과 기계를 압류하겠다고 협박한다. 태풍은 다른 거래처 사장이 류희규의 부하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큰 충격을 받는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류희규의 모습은 외환위기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류희규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태풍은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따르기로 한다. 그는 류희규에게 정면으로 맞서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폭행당한 거래처 사장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비까지 부담한다. 이 선택은 당장의 위기를 더 깊게 만들지만 태풍 상사의 직원들과 거래처들은 태풍의 진심을 알아보고 하나둘씩 다시 손을 내밀기 시작한다. 한 직원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집에 숨겨둔 돈을 꺼내 회사 운영비에 보태고 오랜 거래처 사장은 외상으로라도 물건을 공급해주겠다며 태풍을 격려한다. 미선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돕는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며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며 외상 대금 회수에 나선다. 처음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어느 날 미선이 추운 겨울날 거래처를 찾아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대금을 받아내고 돌아왔을 때 태풍은 그녀의 손이 얼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는 처음으로 미선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조금씩 좁혀진다. 드라마 속 1990년대 후반의 재현은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다. 을지로의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작은 사무실 안에 빼곡히 쌓인 서류 더미와 흑백 팩스 기계까지 모든 소품 하나하나가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선사한다. 압구정동의 화려한 클럽과 카페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알록달록한 패션과 헤어스타일까지 오렌지족 문화를 생생하게 되살려낸 미술팀과 의상팀의 노력이 돋보인다. 특히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고 삐삐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모습들은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현대 관객들에게 아날로그 감성의 따뜻함을 전한다. 이준호는 강태풍 역을 통해 또 한 번 자신의 영이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반 경박하고 철없는 공자 티를 내다가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에서는 진한 슬픔을 절제된 표현으로 담아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캐릭터의 성장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김민하는 오미선이라는 인물을 통해 1990년대 평범한 여성 직장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담담하고 진솔한 연기로 미선이 가진 내면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이준호와의 호흡도 자연스럽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과장되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마치 실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듯한 현실감을 준다. 카모로 출연한 성동일은 강진영 사장 역으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신용을 이윤보다 중시하는 옛 세대 기업인의 모습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아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무언으로 보여주었다. 김지영은 남편을 잃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어머니 정정미 역을 맡아 절제된 감정 연기로 가족 드라마 특유의 애잔함을 더했다. 김민석이 연기한 왕남모는 태풍의 절친으로 코믹한 분위기를 담당하면서도 친구가 힘들 때 곁을 지키는 의리 있는 모습으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태풍 상사의 직원들 역시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다. 이창훈과 김재화를 비롯한 배우들이 연기하는 직원들은 외환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준다. 매달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도 회사를 지키기 위해 남은 이들의 모습은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이재균이 연기하는 고리대금업자 류희규는 경제 위기 속 어두운 이면을 상징한다. 그는 돈을 빌려준 뒤 폭력적으로 빚을 독촉하며 약자들을 괴롭히는 인물로 태풍과 여러 차례 충돌하게 된다. 장현숙 작가는 이 드라마를 쓰게 된 계기에 대해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영업 사원으로 일했던 선배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사람들의 따뜻함과 끈기를 기록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드라마 곳곳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가득하다. 월급날이 되어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은행 앞에서 기다리던 기억, 거래처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발로 뛰던 영업 사원들의 모습, 그리고 가족을 위해 참고 버텨야 했던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가 스크린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진다.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도 제작진의 열정이 돋보였다. 2025년 5월 TV는 공식 라인업 발표회에서 10분 분량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이준호와 김민하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선보였다. 8월과 9월에는 대본 리딩 현장 사진과 포스터, 그리고 1990년대 감성을 강조한 여러 편의 티저 영상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첫 방송을 앞두고는 용산 CGV에서 400명의 팬들을 초청해 1회를 선공개하는 이벤트를 열었고, 상영 후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준호는 1990년대 젊은이들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당시 패션 잡지와 영상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다고 밝혔고, 김민하는 미선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소박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말했다. 방송이 시작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회 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드라마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특히 김민하의 외모와 연기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다. 한 시청자는 1990년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드라마가 정말 좋고, 김민하가 이민호와 함께 출연했던 작품에서부터 인상 깊었다며 이번에도 역시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시청자는 김민하와 이준호가 같은 화면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다며 두 사람의 케미에 극찬을 보냈다. 정말 재밌다. 한국 가족 드라마는 역시 최고다. 1회가 다소 느린 편이지만 앞으로가 기대된다 등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시청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1회 전국 평균 시청률 5.9%로 출발한 드라마는 2회에서 6.8%까지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5년 TVN 주말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오프닝 기록이며 케이블 드라마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다. 굿데이터가 발표하는 주간 화제성 드라마 순위에서도 여러 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이준호는 화제성 배우 부문에서도 정상을 지켰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면서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외환위기라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드라마로 풀어지는지에 대한 호기심도 한몫하고 있다. 물론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디사이더는
1회가 다소 느리고 지나치게 설명적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또한 일부 시청자들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반복되는 전개와 예측 가능한 갈등 구조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악역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고 피상적으로 처리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시청자들은 회가 거듭될수록 몰입도가 높아진다며 초반의 느린 전개가 후반부의 감동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태풍 상사는 단순히 한 공자의 성장담을 넘어 한 시대를 살아낸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텨낸 수많은 가장들,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딘 직장인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간 평범한 이웃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생생하게 재현된다. 드라마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연대와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 이준호와 김민하라는 두 배우의 진정성 있는 연기는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 태풍과 미선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제작진은 마지막 회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엔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7년의 아픔을 2025년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상기시키는 태풍 상사는 단순한 주말 드라마를 넘어 한국 드라마 역사에 의미 있는 한 페이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은 태풍 상사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외환위기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